승우가 왜 자꾸 안 되는지 아시는 분? 네, 저도 접속할 때 저래요. 저도 자꾸 로그인하라고 뜨고 로그인하면 아이디 틀렸다고 뜨고 막 이래갖고. 아, 로그인 뭐 그런 문제가 있나요? 저가 딴 팀즈를 쓰다가 이걸로 뭔가 바뀌는데 계정이 중복되는 게 좀 안 되는지 뭔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음, 다른 분들은 들어오면은 제가 허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알림이 뜨는데 승우는 이게 안 뜨네요. 음, 이게 팀즈가 조금 확실히 불안정한 것 같아요. 조금 그 줌보다 그래가지고 뭔가 버그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음.
음. 이게 공동 호스트 같은 것도 아 잠깐만 승우한테 한 번만 전화를 해 볼게요. 여보세요? 승우야 혹시 계속 안 들어가죠? 맞아요. 여기 네네. 지금 그래서 당기기 한번 해보려고요. 당기기. 일단 먼저 해보실래요? 진행? 아니면은 다시 딱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눌러볼래? 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대기실이 떠가지고 뭔가 링크가 저한테 어려운 것 그러게. 같아요. 제가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링크 저희 맞게 맞는 거니까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네.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우선은 간략하게 그 대략적인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승우가 오면은 또 조금 더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뉴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거고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거가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학부 때 공업 수학 같은 데서 배우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OD를 뉴럴넷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고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일단 서론부터 해가지고 OD가 제가 이 뉴럴 OD에서 쓰이는 OD 개념 중에 필요한 내용만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지넷 다 아시겠지만 레지넷을 어떻게 이 OD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짧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럴 OD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이 뉴럴 OD가 레지넷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OD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가 이제 2018년도 유립스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던 상이고 카렌 하우라는 기자가 MIT 테크리뷰에서 극찬을 하기로 그냥 이제 완전 새로운 이제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간 정도의 포텐셜을 가질 만큼 새로운 지평을 열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럴 OD가 가지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소개됐던 내용은 굉장히 이제 메모리 에피션트하다는 거랑 우리가 컴퓨테이션을 어댑티브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퍼런스 할 때도 아니면 학습할 때도 우리가 그 성능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그 컴퓨테이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잘 해서 생성해낼 수 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리즈 모델링에도 좋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레지넷 관점에서의 뉴럴 OD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뒤에 노멀라이징 플로우나 이 타임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논문을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D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그 수치 해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치 해석 들으신 분들도 다 까먹으셨겠죠? 그래서 수치 해석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ODE라는 거는 어떤 특정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미분을 했을 때 어떤 함수꼴로 나타내는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 이니셜 포인트의 값을 알고 그 이제 ODE에서 디스크리트 되어 있는 이 함수 값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t0에서 t까지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t점에 있는 그 밸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니셜 밸류 알고 이거를 이제 인테그럴 해서 그 파이널 밸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가 뭐 클로즈드 폼으로 우리가 인테그랄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컴퓨테이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어떤 값을 추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h라는 그 스텝 사이즈 값을 가지고 이 gt라는 값에 스텝 사이즈 곱하기 그 그레디언트 값을 곱해서 이 값을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테일러 1차 프록시메이션이랑 똑같은 거죠, 내용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스텝 사이즈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오일러 메소드가 이제 가장 간단한 이 ODE를 풀 수 있는 솔버 중 하나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A0가 이니셜 밸류로 주어져 있고 여기 마지막 값을 추정한다고 했을 때 이 특정 고정된 픽스드 스텝 사이즈 H를 가지고 A1으로 가고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를 또 구해서 A2로 가고 여기서 그레디언트 또 구해서 A3로 가고 A4로 가서 우리가 파이널 밸류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일러 메소드라는 ODE 솔버가 하는 짓이고요. 이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파이널 밸류를 얻어내는 거고 오일러 메소드 외에도 조금 더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제 오일러 메소드는 굉장히 이제 그 어프록시메이션 성능이 떨어지는 ODE 솔버 중 하나인데 룽게쿠타 메소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소드라고 하는데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 파이널 밸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니셜 밸류에서의 그레디언트 값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앙에서도 그레디언트 값을 한번 추정해보고 이 그 y 값의 중앙에 대해서도 그 값을 추정해보고 해서 우리가 에러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 이제 룽게쿠타 방법이고 이 룽게쿠타도 이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몇 번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룽게쿠타 뭐 몇 차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파이널 밸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니셜 밸류랑 가운데 이제 그레디언트 값만 알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ODE 솔버를 통해서 그거를 그냥 블랙박스화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널 밸류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ODE 솔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이고요. 그러면은 레즈넷이 왜 ODE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이제 레즈넷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특정 레이어에서 이제 그 전 레이어 값의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레지듀얼하게 하나 아이덴티티 값이 그대로 들어가고 하나의 이제 이 f라는 펑션을 통해서 출력 나온 거랑 더해져서 그 다음 또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xl 플러스 1은 xl 플러스 f xl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xl은 또 xl 플러스 1에 fl-1에 xl-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쭉 이렇게
이어서 쭉쭉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파이널 레이어에 있는 아웃풋 값이 이니셜 레이어 아웃풋 값에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액티베이션 펑션 및 이런 그런 레이어들이 거치는 이 함수 값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근데 우리가 그 OD 솔버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오일러 메소드로 상상을 해보면은 오일러 메소드가 식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우리가 파이널 밸류를 이니셜 밸류에다가 각각 스테이트의 그레디언트 값에 스텝 사이즈를 곱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해냈었는데 이 두 개의 식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OD 솔버라는 거는 이 F라는 이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어쩌면 레즈넷도 이렇게 OD 관점으로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겠다. 약간 이게 모티베이션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레즈넷의 아웃풋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레이어를 통과해서 이렇게 y는 fx 꼴의 형태를 구해냈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그냥 y는 gt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에 대한 그 상태를 OD 솔버로 풀어버리자. 약간 이 관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g 값을 미분한 거를 우리가 f라고 표현을 할 거고 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D 넷이라는 거는 우리가 각각의 레이어를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생각하지 않고 f라는 함수로 우리가 매개 변수화 해가지고 이 스테이트의 미분값을 f로 표현할 건데 이 f 자체도 우리가 뉴럴넷으로 파라미터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OD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게 오일러 디스크리트 이제 양자화를 한 건데 이 OD를 우리가 이 스텝 사이즈를 0으로 극한으로 보낼 때 이 그레디언트 값이 나온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해주세요. 이게 처음 만약에 들으시면은 엄청나게 헷갈리실 거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여러 레이어를 통과해서 그 값을 얻어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중앙에 있는 이 레이어 액티베이션 하는 값들을 그냥 f라는 함수로 우리가 파라미터화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단을 gt1은 gt0 더하기 인테그랄 t0 t1 f 이런 식으로 구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OD 솔버 자체가 블랙박스화 돼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이제 오일러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는 이 h라는 스텝 사이즈를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값에 따라서 당연히 에러 값이 달라지니까 이 스텝 사이즈를 어댑티브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그 아웃풋에 나오는 값도 우리가 에러율을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스텝 사이즈를 어댑티브하게 정하고 그거가 이제 결국 OD 솔버가 마치 레즈넷의 뎁스를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치환해서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뎁스 자체도 이제 OD 솔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특징으로 이제 메모리 이제 학습을 하게 될 때 메모리가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뉴럴 OD 자체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뉴럴 ODE의 로스 값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한 값이 파이널 밸류인 그 GT1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컨티뉴어스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ODE 솔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그 로스 값을 파라미터로 이제 그 변화량을 측정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레지넷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뉴럴넷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백 프로포게이션을 활용하잖아요. 우리가 로스 값을 기반으로 우리가 특정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뒤로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레이어들에 있었던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가지고 이 파라미터의 변화량을 그레디언트를 이제 역으로 추산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전에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값들을 모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뉴럴 ODE 같은 경우에는 특정 레이어의 그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포워드 액티베이션 했을 때 우리가 이니셜 밸류만 알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ODE 솔버를 통해서 파이널 밸류를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는 뉴럴 ODE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단에 있었던 그 값만 알고 있으면 그걸 역으로 추산해서 백프로포게이션을 우리가 중간에 이런 값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근데 진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다들 엄청 똑똑하신. 아니, 뭔가 그 수식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매칭이 어렴풋이는 되는데 그냥 그 이렇게 OD로 풀린다는 것 자체가 막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면은 생소해서. 네. 네. 그냥 예를 하나 먼저 일단 들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게 논문에 쓰였던 그 코드를 리뷰하면서 본 건데 우리가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이제 벤치마크로 설계된 레지넷 같은 경우에 뭐 컨볼루셔널이랑 레지블럭 이렇게 두 개까지 써가지고 디멘전을 좀 맞춰준 다음에 중간에 이 레지블럭 6개를 써서 피처를 추출해내고 그거를 통해서 이건 참고로 이제 엠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쓰였던 코드인데요. 이거를 다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뭐 풀링하고 그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ODN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F 자체를 설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F를 설계하면 우리가 OD 솔버가 알아서 OD 솔버한테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 앞에 이제 레지블럭이 이제 2개 쓰였던 거 마냥 그 짓을 여기까지 하고 OD 블럭을 딱 하나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밑에 여기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OD 솔버로 뭐 스텝 사이즈를 2번 줘가지고 그 최종 값을 얻어낸다고 하면은 H의 FT0에 H의 FT의 2분의 1에 뭐 이렇게 두 번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텝 사이즈 두 번만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레이어를 2번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T0일 때 값을 한번 주고
T1일 때 값을 줘서 그냥 합치면은 그냥 오일러 메소드로 이 뉴럴 OD를 풀어낸 게 되는 거거든요.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OD라는 걸 이해한 게 어떤 컨티뉴어스한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어떤 함수가 있고 인풋이 있을 때 나오는 느낌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 어떻게 디스크리트하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이 한다는 게 조금은 저는 어색해가지고 네. 애초에 그게 OD를 잘못 뭔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컨셉을. 네, 그 아웃풋 자체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뉴럴 OD가 그 이 중간에 있는 레이어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게 이제 뉴럴 OD의 컨셉인데 우리가 사실 레즈넷은 뭐 레즈넷 뭐 50을 하려면 이거 이제 50번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00일이라고 하면은 101번 이렇게 그 레이어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뉴럴 OD를 만약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OD 자체로 이거를 설계해 버리면은 우리가 이 내부에 있는 이 그레디언트 필드 자체를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학습된 OD넷을 기반으로 우리가 뎁스를 엄청나게 늘려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스텝 사이즈를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여러 번 체크해가지고 통과를 하면은 그게 이제 OD넷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중간 이 액티베이션 단이 컨티뉴어스 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일단 좀 더 혼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저는 혼자 미궁에 빠져 있긴 한데 다른 분들 계시니까 네. 그리고 혹시 그 제가 컨셉을 그 OD에서 아까 홍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 그림 기준으로 컨티뉴어스 하다는 게 그 뎁스 기준으로 위에는 어떻게 보면 뎁스가 디스크리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림인 거고 밑에는 뎁스가 컨티뉴어스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여러 번 확인한다고 해서 뎁스가 더 커진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어차피 엔드 포인트는 정해져 있으면 그냥 여러 그 내부에서 인터벌을 더 줄이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한다는 것은 그 내부의 인터벌을 더 줄이는 거지 더 늘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음, 늘리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번 확인한다는 게 뎁스를 더 늘린다는 표현이 제가 조금 덜 와닿았는데요. 어차피 엔드 포인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디스크리트에서 보지 못하는 간격을 더 보는 게 맞나요? 네네. 그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을 이 컨티뉴어스 도메인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레이어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 레이어에서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결국 확인이 된 거거든요. 레지넷 구조에서.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텝 사이즈를 더 만약에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학습이 되어 있어 버리면은 더 잘게 쪼개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깊어지는 거고 이게 엔드 포인트 가 정해져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가 멀어진다고 이게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를 얼마나 잘게 쪼개는지가 이 컨티뉴어스한 관점에서 있는 거라서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F 자체가 사실 정해져 있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코드 짜져 있는 것도 보면은 이 F라는 함수 자체도 T에 대해서 베리언트 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몇 번이나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여러 번 확인하면은 이거를 이제 레즈넷으로 생각을 하면은 F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이거 저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가지고. 네. 혹시 네.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원래 백프로포게이션을 써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뉴럴 OD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레이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냥 이 액티베이션 값도 이 가장 마지막에 있던 그 로스 값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역추적해서 우리가 이 중간 레이어 값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드 조인트 메소드를 써서 그걸 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어드 조인트 메소드 자체는 1960년대쯤에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 사실 우리가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레이어 값의 아웃풋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레이어 값과 그 이제 레지 블럭이 아니라 이 그 펑션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h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뉴럴 ODE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스테이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ODE 솔버에 우리가 이 학습된 f를 집어넣고 이니셜 밸류를 줘가지고 얻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구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워드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백워드 이제 이거 그냥 이제 체인룰 써가지고 그냥 미분 고지고대로 하시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드 조인트 메소드를 쓰면은 우리가 그 특정 스테이트에서의 이 액티베이션 값이 이 A 값이 로스를 스테이트로 미분한 값입니다. 이 A 값이 이전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이제 이니셜 밸류로 두고 이거 자체를 우리가 ODE 솔버 형식으로 T에서 T 플러스 1까지 아니 T 플러스 1에서 T까지 이렇게 인테그럴을 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증명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 값조차도 시작된 그레디언트 값에 ODE 솔버를 통해서 역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만 오늘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가 tn에 해당하는 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t0든 뭐 t1이든 t2든 우리가 ODE 솔버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값도 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수식인 거고 그래서 왜 메모리 에피션트 하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 하기 위해서 이전 레이어들의 그 값들을 다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사실 이게 엄밀히 또 말을 하자면 사실 제가 하드웨어 구조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실제 그냥 레진에서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이전 레이어의 그 액티베이션들 값만 가지고 있으면 뭐 이게 뭐 어느 블락이 되든 어쨌든 이 값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이전의 레이어 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뭐 그게 뭐 인스트럭션 셋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거를 그냥 통째로 저장해 놓고 우리가 통째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메모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사실 엄밀히는 그냥 디스크리트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전 레이어 값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값을 추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아닌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제안해가지고 이제 메모리 에피션시가 생겼다고 이제 조금 주장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이제 디폴트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포워드 패스에서 뭐 1000번 더하기 했으면은 1000개의 배리어블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드 조인트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니셜 값만 알면 어느 레이어든 우리가 그냥 그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에피션트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레이어를 통과해서 여기는 이제 바이젝티브한 조금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인풋 이니셜 밸류를 기반으로 ODE 솔버를 통해서 최종 레이어 값을 구하게 되고 그 값이 다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뭐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백워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파이널 밸류 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어떤 레이어가 됐든 간에 이 값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여기 코드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레즈넷이랑 오디넷을 성능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일단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NFE라는 거는 Number of Function Evaluation이라고 우리가 아까 뭐 HF1, 뭐 HF2 뭐 이렇게 하면은 세 번 포워드 패스를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F를 몇 번 계산했느냐 약간 이 횟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횟수가 높아질수록 에러가 줄어들죠. 이거는 당연히 그 아까 이제 오일러 메소드 생각하신 것처럼 이걸 얼마나 더 잘게 쪼개서 여러 번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거를 잘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서 뭐 NFE 포워드 숫자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인퍼런스 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큐러시랑 컴퓨테이션 코스트랑 조금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댑티브하게 우리가 이제 학습된 F만 가지고 있으면 어댑티브하게 어큐러시랑 컴퓨테이션을 조절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테스트 타임에서 우리가 인퍼런스 할 때 이거를 조절해 나갈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레이어 액티베이션 값들을 저장해 놓을 필요 없고 에러 컨트롤 가능하다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실험한 결과가 이제 레즈넷이랑 아까 그 코드로 설명드린 그 레즈넷 구조랑 이 RK넷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룽게쿠타로 설계된 ODE 솔버를 갖는 네트워크고 그냥 여기에 ODE넷은 그냥 오일러 메소드로 설계된 그냥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 레이어 MLP는 여기랑 똑같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는 그냥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가지고 있는 MLP이고요. 거기서 성능을 봤을 때 우리가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60만 개 정도 파라미터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룽게쿠타넷이나 오디넷은 그의 거의 3분의 1만 만 정도만 되는 그 파라미터만으로 가지고 이제 설계가 됐고 그때 테스트 에러 성능을 보니까 레즈넷은 0.41% 정도가 나왔는데 거의 그거에 준하는 수준의 성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메모리나 타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을 이제 비고 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디넷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를 하자면 메모리가 아주 적은 상황에서도 최적화를 할 수 있다. 그에 반면에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 수에 따라서 그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고 타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는 조금 그냥 저자 뇌피셜 같은 조금 스토리인데 사실 우리 그 이제 저자가 실험을 해 보니까 오디넷이 백워드 패스가 거의 포워드 패스의 2분의 1 정도만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펑션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우리가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스텝 사이즈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펑션을 얼마나 이밸류에이션 하는지 정해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조금 추산을 해내면은 우리가 에러 톨러런스 값을 기본으로 딱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H 값을 어느 정도로 설계해야겠구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또 수치 해석적인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펑션을 뭐 테일러로 익스펜션 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H에 대한 펑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러가 뭐 H의 제곱승인지 뭐 3승인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러 값이 주어졌을 때 그에 걸맞는 H 값을 설계할 수 있다 이건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백워드 패스가 포워드 패스의 2분의 1 정도만 필요했다. 우리가 에러를 그 톨러런스를 기본으로 줬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백 프로포게이션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OD넷을 설계함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펑션 이밸류에이션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인데, F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NFE가 좀 증가하고 이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이 그러니까 이 OD넷 자체가 이 모델이 점점 컴플렉스해짐에 따라서 조금 어댑테이션을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컨셉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약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레지넷을 이제 벤치마크로 잡아서 뉴럴 ODE랑 성능 비교를 했더니 파라미터 수는 거의 3분의 1 정도만 필요했고 메모리 코스트는 1 정도, 그러니까 그냥 상수를 갖는 이제 정도의 복잡도만 가지고 있었고,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 레즈넷은 이제 얼마나 레이어가 깊어짐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OD넷은 이게 펑션 이밸류에이션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즈넷 이외에도 이외 네트코도 이렇게 뭐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여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다들 진짜 똑똑하셔서 이해하신 건지 아니면은 질문하기를 포기하신 건지 제가 가늠이 잘 안 오는데. 네. 제가 조금 네네. 살짝 이 부분을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간 지금 전체적으로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ODE 펑션을 어떻게 구현했냐? 그러니까 아까 그 코드에는 ODE 펑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어떤 몇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걸 봤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non-linear한 펑션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넘겼는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 조금 설명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F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냐에 대한. 네, 맞습니다. 네. 네.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불성설인 내용이 있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네트워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조차도 뭐 그냥 뉴럴넷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레즈넷 블럭을 조금 본따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사실 저도 그러면 이걸 뭔가 어떻게 보면 어떤 펑션을 메타 펑션으로 표현해낸 거잖아요, 좀. 그럼 그 메타 펑션은 또 어떻게 표현할 건데? 약간 이런 의문점이 남아 있는 거라서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ODEnet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표현해낼 수 있는 그 펑션이 조금 제한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거 증명할 때 이제 뭐 립시츠 컨티뉴어스 뭐 이런 거 뭐 얘기 나오고 막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그 연구들이
제가 그냥 오늘 가져온 거는 이렇게 두 개인데 어거먼티드 뉴럴 OD라고 이것도 2019년 유립스 페이퍼고 밑에 있는 거는 아이클리어 올해 2021년 페이퍼였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뉴럴 OD가 표현해낼 수 없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매니폴드 상에서 우리가 하이 디멘전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을 하자.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연구에 대한 내용이고 이 두 번째가 그 여기서 나온 얘가 그 공 튀겼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 되는 게 있는데 그냥 뉴럴 OD를 쓰면은 이거를 잘 못하고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걸 계속 이렇게 해서 익스트라폴레이션 했더니 막 이렇게 그 발산하고 막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디스컨티뉴이티랑 컨티뉴어스를 잘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자.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연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환님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네. 뭔가 네. 오히려 말씀하신 게 그 펑션을 어떻게 구성하냐는 아직까지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기본 펑션을 토대로 어떤 더 다양한 펑션을 이제 뭐 만들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가 더 메인인 연구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컨셉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 우리가 그냥 레이어를 그냥 깊게 메모리 엄청 차지하게 설계하지 말고 조금 네. 아, 그래서 네. 사실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중에 여기 보면은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그 64가 아니라 65로 하나씩 늘어나 있거든요. 여기서 네. 그냥 그 t 값을 컨캐티네이션 해가지고 그냥 합쳐버린 펑션인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는 사실 얻을 수가 없었어가지고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뒤에는 그냥 룽게쿠타 메소드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러 값을 이렇게 우리가 특정 누머리컬하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옵티멀한 스텝 사이즈는 이 에러의 역수의 뭐 Q 플러스 1분의 1승 뭐 이렇게 해서 또 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걸 가져왔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마음껏 해주세요. 네, 제가 그냥 이해한 거는 이제 레지넷이 디스크리트하고 이제 레이어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컨티뉴어스한 OD를 뭔가 러닝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체하겠다가 이제 큰 컨셉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보통 OD가 이제 보통 이제 공학에 쓰면 이제 물리적인 걸 표현하는데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공 튀기는 걸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컨셉으로만 끝나는 건가 했는데 또 처음에 제가 처음에 OD에 들었을 때 물리적인 건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러면 레진에서 대체하는 건가 했는데 또 공 튀기는 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물리적인 것들도 쓰는 애인 건가요? 아니면은 네, 실제로 OD가 이제 물리적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잖아요. 실제 미분 방정식 우리가 풀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네, 그래서 그 컨셉을 가져다가 레지넷에 적용을 해본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레지넷을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그냥 생각해보자. 그냥 그 네,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네, 타임 시리즈 모델링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 뉴럴 OD를 실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미분 방정식 마냥. 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잘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네네. 그 상우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또 뉴럴 플로우가 그냥 더 잘 된다 이런 내용도 최근에 있고 뭐 네네. 아까 공 튀기는 것도 그런 컨티뉴어스한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네. 이벤트 드리븐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우리가 더 하이 디멘전으로 옮겨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 하는데도 뉴럴 OD를 쓸 수는 있는데 네네. 이게 뭐 물리 현상에만 뉴럴 OD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네네. 거기서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닌가라 했는데 그것에도 쓸 수 있는 친구구나 하고 뭔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얘를 뭔가 프레딕션 하는데도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뭔가.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 나왔던 게 그 한국말로 뭐라 하지? 그 비정규 관측 그거 있잖아요. 그 irregular observation? 뭐 그거 하는데 이제 프리딕션 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 우리가 관측치 T0랑 네네. 관측 값들을 이제 그냥 OD로 해석을 해가지고 네네. 값들을 이제 OD 솔버로 푸는 이걸로 이제 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상우님한테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그 뉴럴 OD의 뭐랄까 이 파급력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장래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논문에서 레지넷을 좀 메인으로 다루긴 했는데 사실 되게 스코프이 크잖아요. 네네. 아까 막 그 아키텍처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오히려 이 논문에서는 애니 블랙박스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F로 써도 뉴럴 OD를 쓸 수 있다는 게 메인이라서 F를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좀 미래 연구를 남긴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논문이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레지넷을 대체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비전에 관심 많으니까 넣어봤다 정도로 전 이해했고 좀 더 임팩트 있게 느꼈던 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레귤러 타임 시리즈 물론 뉴럴 플로우가 더 잘 될 것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포인트가 사실 그때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되게 살아남고 있는 게 이게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뉴럴 OD가 되게 그냥 잘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하는 그 제네리티브 모델 아키텍처가 있는데 얘가 원래는 되게 아키텍처에 제약이 많이 들어가는 애예요. 디스크리트하게 이거를 만들면은 근데 뉴럴 OD를 쓰면은 아키텍처에 제약이 없이 이걸 할 수 있었고 되게 성능이 잘 나오고 그 2021년 아이클리어 베스트 페이퍼 받은 SDA 그 디퓨전 모델로 SDA 하는 그런 논문도 그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케이션 푸는 논문도 결국 OD 서버 비슷한 거 갖고 돌려갖고 소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는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엔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물리 얘기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좀 포뮬레이션이 OD로 많이 나타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체라던가 막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는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프라이어 널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갖고 처음부터 딥러닝에게 다 블랙박스를 맡기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알고 있는 프라이어 논리 장정식을 활용하되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나 그런 것들을 딥러닝으로 합숙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피직스 인포럼드 뉴런넷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리딕션 안에서도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디오 프리딕션 같은 거 할 때도 기존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로 하니까 그냥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밖에 프레임을 못 만들잖아요. 근데 뉴럴 OD를 쓰면은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프레임을 잘게 쪼개는 스무스한 모션을 만들 수 있다던가 좀 그런 쪽의 어프로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센스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은 크게 그때 카톡에 올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 그냥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랑 실제로 미방 푸는 물리적 모델 그 두 가지가 메인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연구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그 메모리 컨스트레인트가 큰 이제 우리가 모바일 AP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또 개인정보 같은 거 다룰 때
트러스트 존이라고 굉장히 메모리가 10MB밖에 안 되는 그런 아예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쓰는 그 하드웨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메모리가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네. 설사 이제 인퍼런스 타임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뉴럴 OD로 설계를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능이 조금 잘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뭔가 일단 뭐 인퍼런스 자체도 우리가 스텝 사이즈 조절하면서 성능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그냥 이것만 해낸 것도 약간 큰 의미가 있긴 하겠다 약간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레지넷을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해서 그걸 네. 위주로 설명드렸었습니다. 네네. 이 논문 실제로 그걸 많이 셀링하고 있으니까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고 그 한 가지만 첨언하면은 근데 그 중간 메모리 없이 인퍼런스 포더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OD만 있지는 않거든요. 네, 디스크리트한 거에서 그 i11net이라는 디스크리트한 모델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밀고 있는 그 딥 이퀄리브리엄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중간 메모리 없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인버터블 레즈넷이고 두 번째가 혹시 뭐 근데 인버터블 레즈넷은 아까 그 계열들이긴 한데 네, 그 논문 제목이 인버터블 레즈넷이면은 그게 아키텍처가 그냥 리스트해갖고 나중에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iRevNet이라고 레즈넷이 아니라 S가 아니라 VENet가 있거든요. 네네네. 걔가 그 좀 더 직관 아키텍처를 좀 리스트릭션 시켜갖고 이걸 더 편하게 만든 그런 아키텍처가 하나가 있고 딥 이퀄리브리엄 모델이라고 걔는 ODE 대신에 픽스드 포인트 찾도록 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네네. 걔가 좀 그 메모리 에피션트를 계속 밀고 있더라고요,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러면 네. 이퀄리브리엄 모델스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저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감사합니다. 혹시 그 메모리 에피션트한 모델을 그러면 지금 여쭤보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iRev 모델이랑 iRevNet이랑 딥 이퀄리브리엄 모델 이 두 가지 정도만 참고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그 둘이 약간 프랙티컬하게 메모리 절약할 때 정말 잘 쓰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몰라서 그냥 이 논문에 주장하는 대로 중간 히든 레이어 저장 안 하고 백워드 할 수 있는 구조가 다른 예시가 있다 정도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원인 게 뉴럴 OD가 유일한 게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걔네들은 그 뉴럴 OD 그 이후에 나온 연구들인가요? 더 성능 개선을 했다고 벤치마크로 뭐 이렇게 뭐 실험을 해봤다든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걔는 좀 콘크런트하게 나온 것 같고 걔네가 좀 다 따로 놀고 있어갖고 딱히 막 그렇게 비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겁먹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혹시 있으시면은 개인톡으로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 물어보셔도 되고, 단톡방에 물어보셔도 되고 하니까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월요일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상우님 발표 이제 내년에 듣는 거죠. 2022년. 네, 그럴 거고 그 피드백은 제가 해달라고 한 뒤에 해주세요. 제가 승민이랑 승우 피드백을 보내주고 받아야 돼가지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세요. 고맙습니다. 아.